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자, 정세균 씨가 어떤 인물인가는 별도로 국무총리의 전직 국회의장, 그것도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직에 있던 사람을 지명했다.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인재풀이 그렇게 약합니까? 얼마 전까지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명했었는데 친문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 민노총 등 좌파 진보 세력의 반발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사실 정세균 총리설은 이미 돌았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막강한 정말 중요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을 대통령 발 아래로 국무총리로 끌어들인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넌센스입니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국무총리를 국회의장 출신을 시킨 적이 있었나요?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새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종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정세균 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통합민주당 대표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자, 방금 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자,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했다. 언론도 장악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는 입법부다. 그런 입법부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민주당 2, 3, 4중대를 만들어서 다시 좌파 독재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발 아래 두려는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상 또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세균 씨는 열린우리당 당 의장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돼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당을 떠났습니다. 아니, 의장이 쉽게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당 대표가 장관으로 간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역시 후보자 역시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5선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는다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더 좋은 자리다. 국무총리가 더 좋은 자리다. 국회의장보다 국회의장이 승진하면 가는 자리가 국무총리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물론 간혹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맡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간다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국무총리로 데려간다.
그만큼 문재인 주변에는 인물이 없나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물러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 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내년 총선에 뭐 선대위원장 같은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홀가분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문재인 내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으로 만세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낙연 총리가 하는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이낙연 본인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비교적 잘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총리는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직분을 잘한 건지, 아니 장관 추천을 잘한 겁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장관들을 선임해서 그렇게 인사파동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데려갑니까? 정세균 의원은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고대 총학생장 출신, 쌍용그룹에서 상무까지 지낸 뒤 15대 총선 전북 진안무주 장소에서 DJ가 이끌던 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내리 사선을 하고 19대 때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19대 20대 종로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자, 친문 색채가 비교적 강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시 당의장을 하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 지명돼 입각에 들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의전 서열 1위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위가 누굽니까?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서열이 몇인 줄 아십니까? 5위입니다. 그 위에 대법원장 등이 있습니다. 자, 서열 2위였던 국회의장이 서열 5위였던 국무총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 아래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